메모리 반도체 회사 하나가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마이크론입니다. 1년 만에 시가총액이 10배로 뛰었어요. 하루에 19%가 오르고 UBS는 목표 주가를 3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메모리 역사에서 늘 똑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1996년 디램 가격은 단 1년 만에 75%가 무너졌거든요. 오늘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른가를 가르는 신호 3개까지 짚어드립니다. 먼저 메모리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는 사실상 표준화된 부품이에요. 누가 만들든 성능이 비슷해서 결국 가격으로만 경쟁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IT 업계에서 가장 사이클이 잔인한 상품으로 불립니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폭등하고 회사들은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같은 장밋빛 전망을 보고 동시에 공장을 짓습니다. 새 공장이 한꺼번에 돌기 시작하면 이번엔 공급이 넘칩니다. 가격은 무너지고 마진은 증발합니다. 늘 이 순서였어요.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40년 동안 반복된 역사입니다. 19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메모리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휩쓸고 있었어요. 값싼 디램을 쏟아내면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1986년 미국의 디램 제조사 대부분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미국 회사는 마이크론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정도였어요. 마이크론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답은 지독한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남들이 망할 때 더 싸게 만드는 법을 찾아낸 회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더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1996년 디램 가격이 1년 만에 75%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40%가 빠졌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디램 산업 매출이 2년 연속 줄어든 해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메모리 회사는 20곳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올 때마다 약한 회사들이 사라졌어요. 20곳이 넘던 회사가 지금은 10곳도 안 됩니다. 가장 최근의 교훈은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어요. 마이크론 매출은 1년 만에 124억 달러에서 203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한 해의 설비 투자를 50% 넘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늘어난 공급이 그대로 부메랑이 됐습니다. 가격은 무너졌고 호황은 평소처럼 끝났습니다. 완판과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늘 천장 근처에서 들렸습니다. 이 잔혹사를 40년 동안 살아남은 회사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은 인생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238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75%였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는 더 셉니다. 매출 335억 달러, 마진 81%를 제시했어요. 주당 순이익 전망은 19달러가 넘습니다. 핵심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는 2026년 물량이 이미 다 팔렸습니다. 마이크론은 HBM 시장이 2025년 350억 달러에서 2028년 1천억 달러로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1년 새 10배가 오르고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겁니다. 재미있는 건 밸류에이션이에요. 이 정도 호황인데 주가는 내년 예상 이익의 6에서 7배 수준입니다. 20배, 40배를 받는 다른 AI 종목들에 비하면 싸 보이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메모리 사이클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이클의 극단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샌디스크, 낸드 플래시 전문 기업이에요. 2025년 2월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해 독립한 신생 상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지난 1년 동안 30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외신은 밈코인처럼 떡상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낸드까지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251% 늘었습니다. AI 관련 장기 공급 계약만 420억 달러어치를 확보했어요. 마이크론이 사이클의 생존자라면 샌디스크는 사이클의 가속 페달입니다.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르고 꺾일 때 가장 많이 빠지는 구조죠. 바로 그래서 가장 화끈한 종목이 가장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죠.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판단을 도울 신호 3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공급 규율입니다. 이건 황소적 논리예요. 이제 메모리 회사는 10곳도 안 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디램의 90%를 쥐고 있어요.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2025년에 HBM 투자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2027년 과잉을 걱정해서요. 과거처럼 무작정 증설하지 않는다면 사이클은 그만큼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 신호, 그래도 증설은 시작됐습니다. 이건 곰쪽 논리예요. 삼성은 2026년 생산 능력을 50% 늘리고 SK 하이닉스도 인프라 투자를 4배로 키웠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사이클이 폐지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의 함정입니다.
메모리 주식이 이익의 6배, 7배로 싸 보이는 건 지금이 이익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주는 늘 천장에서 가장 싸 보입니다. 그게 이 업종의 가장 오래된 함정이에요. 그래서 봐야 할 건 PER이 아니라 증설 규율과 HBM 가격, 그리고 재고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1조 달러를 계기로 메모리 사이클의 40년 역사를 파봤습니다. 이 테마는 성장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타이밍의 이야기입니다. 두 얼굴을 함께 봐야 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